안녕하세요. 김동욱이라 합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 교사이고 홍익학당의 정혜원입니다. 8년간 홍익학당에서 명상을 배웠는데요. 명상이 인간의 전인적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몇 년 전부터 교실에 도입하여 연구를 하였고, 그 성과와 홍익학당과 함께 어린이들의 양심을 자극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툴인 어린이 양심 일기를 개발해서 그 두 성과를 같이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발표 순서는 명상과 양심 일기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상을 제가 지도해봤는데요. 명상이 지도하기가 꽤 녹록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명상을 이 좋은 점을 알고 스마트한 방법으로 바꿔서 보급화하려는 연구를 해서 숫자 명상이라는 것을 고안해냈습니다. 숫자 명상은 먼저 단정히 앉아서 몸의 긴장을 풀고 앉습니다. 그냥 어른이 1부터 20까지의 숫자를 말해주면 학생 또는 어린이는 눈을 감고 듣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중간중간에 제가 좋은 명상을 유도하는 멘트를 넣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리보다 먼저 숫자를 세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 체험을 통해서 한번 이해하는 것이 더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짧지 않습니까? 1에서 20까지만 하면 돼요. 한번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정히 앉으시고요. 일단 단정히 앉으시고 초등학생들한테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절대 엎드리면 안 됩니다. 자, 눈 감아주시고요. 숫자를 1부터 20까지 천천히 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숫자를 따라가시면 되는데 절대 선생님이라 할게요. 선생님의 소리보다 먼저 숫자를 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은 명상 멘트를 중간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 2, 속으로 하십시오. 3, 4, 5. 자, 편안하다라고 마음속에 말해 주십시오. 6, 7, 8, 9, 10. 자, 고요함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11, 12, 13, 14, 15. 자, 제 소리를 빼고는 나머지 소리는 모두 무시하시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텅 비워주십시오. 16, 17, 18, 19, 20. 자, 계속 갑니다.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가만히 있으십시오. 고요함을 즐기면서 푹 쉬십시오. 고요함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그만하겠습니다. 눈 떠주십시오. 자, 눈이 밝아진 느낌, 기분이 개운해진 느낌, 머리가 선명해진 느낌, 몸이 가벼워진 느낌, 마음이 이유 없이 편안하고 이유 없이 행복한 느낌, 그런 것들이 전부 명상의 느낌입니다. 명상의 좋은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위해서 손 좀 들어주십시오. 어우, 엄청 많으시죠? 예. 이렇게 좋은 명상의 느낌이 느끼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1분 걸렸을까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명상법입니다. 저는 이 원리가 간단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구단을 외울 때 짝 활동을 하면은 효과적이라는 데서 착안을 해서 이 명상법을 고안하게 되는데요. 제가 구구단을 2단을 외워보겠습니다. 1은 2, 2는 4, 2, 3은 6, 2, 4, 8이죠. 자, 제가 구구단을 외울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구구단이 저절로 외워졌습니다.
그리고 2, 4, 8이 기대되어졌죠. 그죠? 제가 1, 2, 3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1, 2, 3이 머릿속에서 세워집니다. 또 4가 기대되어지죠. 들리는 숫자에 저절로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면은 저절로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가. 그래서 집중의 효율성이 참 높습니다. 그리고 들려주기의 원리입니다. 누구나 귀는 열려 있습니다. 명상의 명자도 몰라도 돼요. 그냥 선생님이나 어른이 말하는 숫자에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흐름만 따라가면 됩니다. 고요한 명상의 느낌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후 비교를 해드릴 텐데 저는 1학기 여름방학 바로 직전에 설문조사한 것이고 후는 요즘 한 것입니다. 자, 저희 반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22명 중에 1시간 이상 지속된 애가 4명에서 18명으로 증가하였고 여기요. 82%에 해당합니다. 이 아이들은 명상의 느낌이 끊어질라 치면은 한 2초나 3초 정도 주의 환기나 그런 걸 통해서 다시 명상의 느낌을 다시 끌어올려서 유지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명상의 느낌이 30분 정도 지속이 된다. 9%고요. 10여 분 9%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숫자들 다 세주십시오. 4명, 2명, 3명, 9명입니다. 9명밖에 지속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숫자 명상을 하면 모두 다 100% 느낌을 받지만 지속력의 차이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비교를 하겠습니다. 18명, 2명 더 해보세요. 저희 반 애들 전부입니다. 22명 전부 지속력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애들이 마음을 관리하는 법이 알았고 그 방법으로 인해서 애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향후 기대도 되는 더욱더 성취를 보일 만한 그런 아이들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반 명상을 가정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10명이 그렇게 합니다. 전 반 전체의 50%죠. 생활한 사례를 보시면 동생과 싸우고 난 뒤에 화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용했다.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복잡해진 머리를 개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이거 하게 되면 또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음표 어려운 거 보기 위해서 사용했다. 등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이 이 정도로 마음 관리하면 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이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교육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초등학생의 양심을 자극해서 행동까지 수정하게 만드는 어린이 양심 일기를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양심 일기 사례 및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른들의 머릿속은 이렇답니다. 어린이들은 왜 어른 말 안 들을까? 내 말은 상식적인데, 양심에 근거했는데, 이 정도면 모두가 인정하는 규범 아닌가? 애들은요? 무슨 말하는 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표정을 보면요,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멍 때리고 있어요. 사실 이런 말들도 안 하고 있죠. 초등학교 자제분이 계시다면 아실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약간 눈이 풀려서 있는 상태를 아실 겁니다. 요즘은 어른들이 하는 말입니다. 둘이 치고 받았어요. 근데 어른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래, 너가 잘못했어. 너 이거 이렇게 한 거 너가 먼저 쳤잖아. 그러면 너가 이거 한 거 잘못했어? 잘못했어? 항상 하시는 말씀. 이유 없이 친구들 툭툭툭 건들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걔한테 야, 그러면 너 친구들이 좋아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이 더러워요. 근데 더러워 죽겠다. 돼지우리 같다. 좀 치우지 않겠니? 사실은 그 더러움의 기준은 어른의 기준입니다. 그죠? 더러워서 죽겠다는 건 어른이죠. 이 아이가 더러움의 기준은 이 정도면 견딜 수 있다 이겁니다. 견딜 수 없는 더러우면 벌써 치웠어요. 그죠? 나머지 것들도 어른과 기준이 좀 다른 겁니다. 조금씩. 어린이는 이 일에 대해서 3, 4 정도를 얕게 생각하는데 어른은 10만큼 생각하고 10을 요구한다 이겁니다. 다채롭게 생각하고. 근데 애들이 사고력이 높아져가지고 도덕적 사고력이요.
높아져가지고 7, 8이나 5, 6 정도로만 생각해도 어느 정도 상식적이잖아요. 그럼 말이 통한다 이겁니다. 어린이 양심일기는 도덕적으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다고 합니다. 사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사실은 그 생각 자체가 조금 개념이 잘못된 경우가 많죠. 거의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기준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이 정도 더러운 건 괜찮을 거야. 좀 이 정도 늦은 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념들이 올바른 분석으로 수정이 된다면 행동 및 습관이 좀 더 쉽게 바뀔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양심일기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고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홍익학당의 어른용 사단 노트라는 것에서 초등학교용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이거든요. 원본을 이제 초등학교용으로 이제 번안한 건데 이 원리를 알면은 양심의 원리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놨습니다. 인의애지죠. 이 인의애지를 홍익학당에서는 현대적인 용어로 사랑, 정의, 애절, 지혜로 용어를 해석했고요. 이 양심의 4가지 모습에서 자극이 되는 질문을 던져서 양심 자체가 커지는 원리로 했습니다. 이 사단 노트를 어른들이 써보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한테 써보게 했죠. 근데 중고등학생들은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서 이 사단 노트를 썼어요. 쓰더라고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네,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로만 나온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원하는 긍정적인 사고력 변화가 생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원인이 개방적 질문을 이어서 너무 개방적이어서 못한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의예지에다가 번호를 붙여가지고 사고의 흐름을 제한시켰고 인의예의 분석을 통해서 누가 더 잘못했는가 판결을 내리는 지에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식으로 사고의 흐름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심지어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 쓸 수 있게 되었고 7살짜리가 양심일기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중간에 보여가지고. 예, 이게 최종본인데요. 어린이 양심일기 저희 반 아이가 쓰는 건데 보시죠. 여기 보시죠. 일단은 1차를 쓰시고요. 12월 5일이면 최근이죠. 그리고 39일 차라고 써 있습니다. 39일 동안 썼던 것입니다. 이번 주 나의 양심 과제는 아빠한테 잘하기. 아빠한테 잘 못한다. 그 성취도를 보시면 별을 색칠하게 돼 있습니다. 매일매일 색칠하게 돼 있고요. 이것은 이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툴이기 때문에 칭찬하는 툴이 없었던 것입니다. 난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선생님 칭찬하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넣게 되었고요. 근데 쓰고 싶은 사람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명상은 숫자 명상 하시면 되고요. 분석 대상 정하기는 내가 남한테 잘못한 일이라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일을 쓰면 되는데 양심에 걸리는 일을 쓰게 하면 됩니다. 양심에 걸린다는 걸 어떻게 이제 이 양심일기를 쓰게 하려면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제가 7살짜리한테 설명했을까요? 좋은 마음은 좋은 느낌을 같이 가져온다. 항상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행복할 텐데 그렇지 않니? 근데 그 좋은 느낌이 안 좋은 느낌으로 바뀔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일까? 엄마한테 혼났을 때, 또 내가 잘못했을 때, 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느끼는 시원하지도 않고 답답하고 찜찜한 느낌, 그게 양심에 걸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그 양심에 걸리는 건 양심이 상처나는 건데 4가지 모습에서 상처난단다. 사랑, 정의, 애절, 지혜. 근데 너가 만약에 어떤 착한 일을 해가지고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면 이 4가지 모습이 풍성해져서 그런 거고, 만약에 싫은 느낌이 들었다면 이 4가지 모습이 상처나서 그런 거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양심은 정말 소중하단다. 양심에도 상처난 걸 보살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 상처를 보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저께 밤에 1시까지 잠을 안 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생각과 느낌을 쓰게 해서 좀 더 생생하게 느끼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전에 느꼈던 격한 느낌이 나타난다면 숫자 명상을 다시 한번 쓰셔가지고 도움을 주십시오. 옆에 썼던 일기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들어갑니다. 사랑은 공감 능력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어떤 느낌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또 쓰게 합니다. 상대방을 상상하게 하세요. 그리고 정의, 내 행동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냐, 상처를 입혔냐. 반대로도 생각해 보시고요. 예절, 나의 행동에 상대방을 위하는 좋은 마음이 있었냐? 사실은 양보나 배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양보나 배려라는 내용을 저학년들이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근데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것을 설명할 때 예시를 들면 좋습니다. 지각을 했어요. 근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미안한 마음을 무시하고 그냥 당당하게 들어온 것이랑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조심스럽게 들어온 것은 예절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좋겠죠. 지혜, 잘못을 누가 더 많이 했냐? 나. 1시까지 잠 안 자고 깔깔대기만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습니다. 자, 마무리 다짐하기.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해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해결책을 적어보세요. 그러는데 이제부터 잠이 안 와도 그냥 베개를 베고 그냥 명상하면서 자야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자, 이렇게 다짐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양심에 걸리는 일을 어떻게 쓰느냐? 다양한 주제로 양심일기 쓸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일을 일단 적습니다. 양심일기니까요. 내 양심 맑아져야죠. 그 다음에 없어요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다고? 진짜 없어? 아빠, 엄마, 어린이, 오빠, 동생, 친구한테 잘못한 일, 실수, 나쁜 습관 그래도 없어? 없습니다. 할 말 없죠. 상대방이 내게 잘못한 일을 찾습니다. 내가 봐도 걔는 뭐 완벽한 것 같아 이러면 뭐 그래도 나의 잘못이나 부강할 점을 더 많이 적게 하면 양심이 더 밝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내가 대응을 좀 훌륭하게 했다면 싸움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이런 대응, 이런 것들. 세 번째, 그래도 없어요. 넌 정말 대단하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칠판에다 썼습니다. 집단적으로 공동과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썼는데요. 집에서도 쓸 수 있어요. 집에서 뛰어다니는 것은 큰 소리가 나지 않냐? 이것은 피해를 입힌다. 이것은 옳은 일일까? 학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전학을 가는 애가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어떤 아이는 끝까지 무시하는 거죠. 만화책만 보고 있었어요. 그게 옳은 일일까? 뭐 급식실 갈 때 뭐 줄 늦게 선다. 늦게 출발한다. 그래서 많이 피해를 본다. 그게 옳은 일일까? 뭐 유인문을 낼 때 가지는 내지 않는다. 뭐 피해 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여러분, 양심이란 하나의 비전 아래 양심일기라는 하나의 사고 틀로 문제인식을 같이 하면 그 힘이 엄청납니다. 의견이 모아지잖아요. 그 자체가 반 분위기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양심일기 변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툼을 화해시키는데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 감정 컨트롤 못 해가지고 맨날 싸워요. 저희 반 지금도 그럽니다. 제발 좀 싸울 때 명상하라고 해서 싸우고 나서 격한 감정을 명상을 풀 수는 있어도 그 순간에 격한 그걸 이기지 못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이 머리를 살짝 쳤어요. 장난을 했죠. B라는 학생은 머리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왜 머리는 중요한데 머리를 때리느냐. 인체에서 제일 중요한. 팔을 때렸어요. 난 장난으로 때렸을 뿐인데 튀겨. 막 욕도 나오고 막. 그럴 때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양심일기 탁탁 주고 써라. 억울한 일 있으면 다 써. 얘기합니다. 선생님 왜 저한테만 이런 말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그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잘못한 게 있다고 하니 선생님 잘못한 게 있다면 양심일기에 그것도 써라. 옆에는 얘는 억울한 일 쓰고 있는데 너는 지금 가만히 있네. 막 경쟁적으로 씁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 내죠? 근데 좋은 건 양심일기를 쓰면서 감정적인 순화가 좀 된다는 거죠. 자기 잘못도 객관적으로 보고 쓴다는 것이죠. 미안한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받아본 다음에 돌려보게 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잘못한 걸 인정하겠네 하면서 인정하고 미안한 감정이 더 커집니다.
그걸 선생님 그걸 확인하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봐 라고 하면은 쿨하게 해결될 때가 많아요. 뒤끝이 강한 애겠는데 하루 종일 갑니다. 그 애가 요즘은 양심일기 없어도 선생님이 야 좀 참아 그러면 참습니다. 이거 엄청난 건데 사실. 네,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은 비전을 공유한다는 거 반 분위기가 잡힙니다. 반에는 양심적인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절반 이상이 그 분위기에 휩쓸릴 뿐입니다. 선생님 편에 서느냐 좀 노는 애들 편에 서느냐, 걔네들이 비양심적이라는 게 아니고 놀고 싶은 욕구가 좀 강한 애들이고 저항감이 좀 강한 애들이죠. 근데 걔네들 편에 서느냐, 선생님이 그 재능이 휘어잡는 재능이 뛰어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그 애들이 말 잘 듣는 경우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평생 가도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느 정도 그 연륜이 있으신 선배 교사들의 맛을 조금 이 양심일기 통해서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 말에 공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반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아지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나아졌습니다. 지금 또 의욕이 불타서 자기를 바꾸겠다는, 가끔씩 안 좋은 습관들이 나올 때마다 옆반 선생님들이나 뭐 이렇게 비판을 또 듣긴 하지만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저는 저희 반은 협의 토론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고 생각해요. 학원날 협의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양심일기와 결부시키고 싶어요. 양심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고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양심일기와 명상을 지도하면서 선생님으로서 정말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으로서 행복은 다른 게 없습니다.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걸 보는 거. 그것을 봤을 때 저는 천국을 넘나듭니다, 진짜로. 지도가 편해집니다, 모든 면에서. 아까 화해하는 거 2, 3분이면 끝나요. 그리고 뭐 반 분위기도 잡혔겠다. 얘들아, 지금 급식 줄 안 쓰면 밥을 늦게 먹어서 배고픈 애들이 피해를 본다. 좀 배려하자. 그러면 죽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양심일기 아까 보셨겠지만 최근까지 40여일 동안의 관찰 결과입니다. 40여일 동안 그 변화상을 지금 내는 거예요. 물론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점, 저희 학교란 무슨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있겠지만 짧은 시간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근데 저학년만 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전 학교에서 6학년들도 써봤는데 효과 있습니다. 물론 감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적절히 잘 유도를 해주셔야겠지만 그렇습니다. 아이고. 벌로 느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명상이든 양심일기든 두 개 다 벌로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일기는 어떻게 쓸까요? 벌로. 반성문. 명상은 어떻게 쓸까요?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쓰시죠. 그죠? 근데 벌로 느끼면 특히 명상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그런 심리 변화가 예민한 그런 행위인데 대충대충 하고 성과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벌로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윤홍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 어른도 같이 쓰기를, 아까 제 얘기를 다 하시는 것 같아서 조마조마했습니다만 어른들도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그래요. 왜냐면 아까 같은 사고의 틀로 같이 사고하는 자체가 큰 힘이라는 거, 그리고 애들의 행동이 더 잘 보입니다. 제가 같이 써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심일기로 아이가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뭐 다진 부분에 좋은 방법을 제시했다면 그것도 뭐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량도 필요하고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교직 생활하면서 제일 진리는 이겁니다. 예,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양심일기를 강조하면요, 둘 간에는 좀 싸늘한 기운이 좀 있어요. 왜냐면 서로 긴장 타요. 실수할까봐. 그렇죠. 그런데 따뜻한 말과 그리고 뭐 포옹, 사랑한다는 말,
그런 거 매일매일 해주시고 그 베이스 아래 양심일과 명상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강력한 양심의 성장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네, 이걸로 저의 좀 길었는데 예,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